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혜정 씨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요, 토요일 아닌가요? 토요일, 빙고! 네. 예, 아름다운 토요일이자 또 하나 추분입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길었던 낮과 밤이 균형을 맞추는 추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아주 쌀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도 숨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을 맞이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편안한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 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평화를 무려 32번이나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유엔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저녁은 이제 문 대통령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인가 전 세계가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북한의 핵, 이 북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열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런저런 홍보를 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실은 이번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기조연설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 또 일본, 우리의 동맹과 이 북한 간의 그 균형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잘 보면은요. 저기 뒤에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평화라는 단어가 무려 32번이나 언급을 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해법은 평화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연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 끝나고 나서 뭐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정상들이 다 모였던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간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장게장을 담그면서 요리 솜씨까지 뽐냈다고 들었는데 춤솜씨도 또 보여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연차 총회 장소고요. 네. 또 한쪽,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 경로회관에는 이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해서 한 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저녁을 대접한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메뉴는 곰탕이었는데 특이할 만한 게 서울에서 김치, 깍두기, 간장게장, 게장을 또 싸가지고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곰탕을 대접하면서 김치, 게장을 함께 이제 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우리 고국의 맛을 전할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이제 박물관에서는 이제 한국의 밤. 정확히 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화면 속에서는 어제 준비해간 그런 메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화면 곰탕과 깍두기와 저기 이제 게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메트로폴리탄의 밤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때의 모습이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게 이제 각선 전원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되고 노래를 다 한 다음에 내려와서 문 대통령에게 춤을 권합니다. 또 이제 잠깐 춤을 추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걸어 나와서 문정숙 여사에게 부인에게 김정숙 여사에게 춤을 권하면서 두 분이 이제 춤을 추는데 저때 장면에서 함께 있어서 참석자들이 큰 환호를 보내면서 굉장히 좋았었던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국의 밤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격이 없는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큰 매력이었다고 하죠. 자, 한국 여성의 멋스러움을 한껏 보여준 김정숙 여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여성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네요. 네,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한국도 방한했었죠. 독일의 전 슈레더 총리.
현재 한국인 여성과 이제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참 25 연하의 김소연 씨, 네. 일명 프라우 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사실, 사귀고 있는 지금 화면 속에 오른쪽에 잠깐 나오고 있죠. 슈레더 전 총리의 올해 이제 통역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슈레더 총리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근데 부인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이혼 소송 중인 슈레더가 지금 한국인 여성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김소연 씨가 이제 관심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미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경제개발기구의 한국 대표부에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사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김소연 씨도 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게 되는데요. 현재로 두 분이 사귀고 있다는 것은 맞고 슈레더는 앞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너무나 사적 영역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네요. 언론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옥중 민사 소송이 오늘 아침 또 화제입니다.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이라면서요? 네, 이미 일부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최순실 정유라가 강남도 청담동 아파트에서 실은 반전세로 반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1억 5천만 원에 아마 월세는 200 이상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계약 기간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은 옥중으로 갔고 정유라도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내가 돌려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집이 최순실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경찰에 압수수색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막 물어닥치면서 바닥이 다 까졌다. 그래서 자기는 수리비를 달라. 수리비를 달라라고 해서 5천만 원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장을 했었고, 이렇게 되니까 최순실이 또 옥중에서 무슨 소리냐, 내 돈인데 1억 5천만 원을 다 내라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1억 2천만 원 내줘라, 즉 3천만 원 정도로 집수리하고 위약금 물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옥중에서도 또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챙기니까 그간에도 좀 열리라는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도 빼놓지는 않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정신은 굉장히 멀쩡하시네요. 챙길 거 다 챙기시고. 자, 화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죠? 지금 얘기가 충격적인데요. 울산의 한 이제 건물입니다. 회사 건물이었었고, 이제 회사 사장 40대 후반이었고, 이제 여직원은 20대 초반인데요. 그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사장이 몰카를 설치를 해 둔 겁니다. 근데 여직원이 이제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하다가 변기를 부여잡고 정면에 그 몰카를 보게 되는 엄청난 이제 충격적인. 그러니까 좌변기 안쪽에다 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토를 하면서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게 죄질이 너무나 안 좋다, 너무나 나쁘다라고 해서 이 징역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가 너무 안 좋네요. 그렇죠. 하고 이게 지인 아닙니까? 자신의 부하인데 직원인데 정말 적극적이고 몇 차례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성폭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몰카의 문제이기도 해서 이렇게 되니까 몰카의 유통도 이제는 좀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추석 차례상 비용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30년 차 주부 송미선 씨. 추석이 아직 2주 정도 남았지만 틈틈이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구매한 게 얼마예요? 추석이면 삼남일녀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나눠 먹는데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다는 준비 안 했는데 조금 사봐도 체감이.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려면 얼마나 들까? 올 추석은 작년보다 20일 정도 늦습니다. 이 덕분에 배추와 무 등 차례상에 오르는 채소류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상차림 비용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은 21만 6천여 원으로 작년보다 3.4% 저렴했습니다. 대형마트는 30만 9천여 원으로 작년보다 2.6% 싸졌습니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배추는 65%, 시금치는 30% 높습니다. 차례상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는 무, 배추, 한우 등 주요 성수품의 물량 공급을 늘리며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10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평시보다도 1.4배 물량을 증가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식재료는 수요가 몰려 값이 오르는 추석 하루 이틀 전보다는 일주일 전쯤 사는 게 좋습니다. 채널A 이현용입니다. 네, 이번에 금요일에 만나보는 코너죠.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는 사람처럼 역사가 오래될수록 회춘하는 젊어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변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계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점점 젊어져서인지 아빠차로 불리다가 오빠차로 불리는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에도 이제 아빠차에서 이상하게 오빠차로 좀 많이 변신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네. 그게 바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바로 이 업계의 큰 손이 바로 2030 세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네. 또 이제 결혼을 하시고 하면서 신차를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업계 큰 손이 2030 세대로 좀 젊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젊어지니까 차도 젊어질 수 덩달아 없고. 젊어지거든요. 디자인도 이제 예전에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다가 네. 이제는 좀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많이 인기를 끌면서 네.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됐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변했는지 네.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제네시스죠? 네, 예. 그렇죠. 네. 2008년에 네. 출시한 제네시스 밑에는요. 네. 아, 이렇게 변했네요. 네, 엊그저께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네시스 G70입니다. 이 사실 네. 제네시스가 초기 출시를 할 때는 뭐 이제 사장님들을 약간 위한 차에서 좀 맞아요. 고급스럽고 예,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좀 선호를 예. 했고 또 디자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제네시스를 타면은 좀 뭐 세련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이다라는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예. 이번에 출시된 이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스포티한데 느낌이. 네, 앞부분만 보셔도 완전히 다른 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역동적이고 좀 세련된 네. 젊은 느낌을 주는 차고요. 이게 네. 이 업계에서는 사실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중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이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는 원래는 BMW 3 시리즈 또는 이제 벤츠 C클래스 같은 이제 외제차들이 중심을 이뤘는데 이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도 이제 한 발을 디뎌서 네네. 이 시장에서의 이 자존심 경쟁이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벌써 제네시스가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되는군요. 그러네요. 예. 자, 두 번째는요. 30년 자동차 역사의 산물. 야, 딱 보면은 뭔지 보기만 해도. 알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각 모양.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이 사각 야. 모양의 각그랜저라고 야,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랜저가 예. 지금 2017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네요. 네, 원래는 이 그랜저가 한국형 마초 자동차의 약간 효시라고도 불립니다. 네네. 이 마초라면은 좀 남성적이고 맞아요. 좀 역동적이고 근육질인 이런 뜻을 하는데 네. 이 그랜저라는 뜻도 사실은 위험, 약간 권위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만큼 예. 이제 남성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네. 직선을 사용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각그랜저라는 애칭을 얻게 네. 됐고요. 네네. 여기 이제 2대 8가르마 딱 타고 양복 입고 타면 딱 그렇죠. 어울리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조직의 보스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좀 많이 타고 나오시면서 이 네. 형님차라는 형님차. 애칭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뭐 신세계인가 하는 뭐 그런 영화에서 봤던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 그랜저 IG, 네. IG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야. 굉장히 고자기의 부드럽네요. 곡선을 예, 차용한 예. 디자인으로 예. 사용을 해서 좀 더 좀 세련되고 좀 젊은 2030 세대가 좋아할 법한 디자인으로 후면은 굉장히 사이버틱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인 약간 그런 네, 느낌도 네. 있고요. 그거를 확실히 거슬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00만 대 판매 신화. 아, 네, 자, 뭐 국민차죠. 국민차라고 그러네요. 할 수 예. 있죠. 예. 예, 국민차의 바뀐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오? 이렇게 야. 변했는데요. 야. 이게 사실 아반떼가 아반떼, 예. 스페인어를 좀 차용을 했어요. 뭐 네. 발전하다, 뭐 전진하다 이런 맞아요. 뜻인데 예. 이 뜻이 왜 그러냐면 사실 처음 만들 때는 수출 전략형 자동차입니다. 이 수출을 예. 좀 많이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네, 네. 이 차가 대박이 나면서 아. 처음 판매된 날에 3,700대가 판매가 됐고요. 첫날. 네, 오. 출시 바로 다음에 한 해 동안에 19만 2천 대가 판매가 오. 됐습니다. 19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 예. 게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자동차. 연신 기록 경신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보시면은 지금 2017년 딱 변했을 때까지 보시면은 자동차를 판매된 거를 한 줄로 세우면은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국민차죠, 그러니까. 4만 킬로미터를 한 바퀴 돌았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아무튼 아반떼까지 세월은 오래됐지만 갈수록 더 변신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나이를 거꾸로 먹는 자동차를 하나씩 짚어봤는데 올 가을엔 더 젊고 더 강력한 신차들이 출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아주 쓸모 있는 그런 신차 정보를 모아줬다고 하는데 네, 다음 판넬로 저희가 보도록 준비를 할까요? 원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알쓸 신차.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차 정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 가성비를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역시나 이제 르노 삼성의 클리오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르노 클리오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자동차고요. 유럽에서는 베스트 셀링카로도 이름이 분류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또 유럽에서 만들고 유럽에서 수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차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약간 유럽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한 A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제 뭐 르노 삼성에서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걸림돌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죠. 클리오. 그다음에 고성능 차를 원한다면 이제 남성들이 이런 거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죠. 성능을 많이 따지시죠. 현대차 G70. 네, 맞습니다. 이 엊그저께 출시된 현대차 G70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 경쟁차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BMW 3 시리즈나 어떤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보다 진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서 좀 크기가 커서 활용성도 크기 때문에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추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소형차가 필요하면 굉장히 실속형이죠. 그렇습니다. 기아차 신형 프라이드. 신형이 나와요. 자존심이네요, 프라이드. 그렇죠. 이 프라이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프라이드가 이 소형차지만은 좀 안전을 많이 신경을 써서요. 최근에도 뭐 이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같은 이런 첨단 시스템을 좀 많이 탑재를 해서요.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없고 또 게다가 좀 실속형으로 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라서 좀 소형차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각각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 8시 18분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 굿모닝. 네, 오늘 왜 이래요 또? 맞아, 제작진들에게 또 인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 어제도 잠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김광석 영화를 만든 이상호 감독과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어제 오전 11시에 서울지검에서 이제 간단하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광석 씨와 그녀의 딸 서연 양의 죽음에 있어서 타살의 징후가 있으니 재수사를 요청한다라는 고발장을 낸 다음에 아내 서혜순 씨의 출국 금지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에 이제 김광석 씨의 죽음에 있어서 아내 서혜순 씨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고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던 딸 서연 양 역시 생전에 엄마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또 김광석 씨의 유족 역시 딸 서연 양의 죽음에 있어서 좀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용인경찰서를 통해서 이 서연 양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왜 서연 양의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유족들에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석연찮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김광석 씨의 이 생전 동료들도 하나 둘씩 입을 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광석 씨 주변 지인이나 측근들은 김광석 씨가 이제 1996년도에 숨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어떤 타살 의혹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김광석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던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객으로 온 지인들조차도 야, 이 김광석이 자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증거는 없지만 타살이 분명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 서예순 씨 성격이 너무나 불같았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또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경찰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타살 의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지인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그 측근의 얘기를 따르면 이제 최근에 김광석 영화가 이제 개봉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지인들이 많이 봤는데 영화 내용이 거의 뭐 100%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죠. 이 서연 양이 행방불명이 된 줄 다들 알고 있었는데 벌써 숨진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어떤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실 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광석 씨가 이제 어떤 술자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 숨지기 바로 전까지도 같이 술자리를 했었는데 보통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메시지를 남기죠. 그렇죠.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였거든요. 뭐 대학로에서 공연만 해도 한 달에 60회 이상을 해야 되는 바쁜 생활을 지내고 있었던 김광석 씨가 굉장히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타살 의혹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지인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을수록 이제 의구심이 좀 더해가는데 방금 전에도 유대산 씨가 김광석 씨가 술 마시고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그맨 신동엽 씨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요. 네네. 신동엽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김광석 씨와 함께 자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신동엽 씨는 방송이 끝나면 혼자 술을 마시는 아지트 술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김광석 씨나 장필순 씨 등이 종종 놀러 왔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함께 테이블을 합쳐서 술도 마시곤 했었고 또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그때도 신동엽 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다가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또 그때는 좀 깊은 내용, 사적인 내용까지도 나누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불과 이틀 뒤에 김광석 씨의 사망 기사를 보고 신동엽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현재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이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바로 이 아내 서 씨가 있는데요. 근데 김광석 씨 죽음 말고도 또 다른 의혹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 열렸죠. 영화 김광석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호 감독이 또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혼을 했고 그때 또 영아 살해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한 모처에 있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서예순 씨가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악을 했는데 최근에 또 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이제 서예순 씨가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고 뒤에 주변 사람들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지금 잠적한 상태고 또 미국으로 지금 해외 이주를 지금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돼서 아까도 아까 이성훈 기자가 나와서 주 금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고인 최진실 씨의 딸이죠. 최준희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왕따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가수 박상민 씨의 딸 박가경 양을 왕따를 시켰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발점은 최준희 양의 SNS예요. 그 SNS에 박가경 양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서 최준희 양이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외모 비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또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은 정말로 비난받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치직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이 논란이 된 사진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최준희 양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관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박상민 씨 딸인 박가경 양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죠. 그렇죠. 지난 2015년도에 한 지상파, 이제 공중파에서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더욱더 화제가 된 이유가 이제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박진영 씨가 박가경 양을 보고 이제 굉장히 미래가 밝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 그 교양 프로그램에 박가경 양이 이제 출연했는데 거기서는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이 나왔어요. 본인이 다니던 중학교를 또 그만뒀고 또 이제 음악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혼자 매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검정고시에 또 합격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쨌거나 뭐 25년 차 가수 베테랑이죠. 아빠인 박상민 씨로부터 또 음악 수업을 받는 그런 훈훈한 모습들이 또 공개가 됐었죠. 참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준희 양 외할머니의 양육권을 두고도 논란이 됐죠? 얼마 전에 가정법원에 출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양육권과 관련된 심리가 지난 20일 오전에 있었는데요. 최준희 왕과 또 외할머니 정옥순 씨가 이렇게 포착이 돼서 또 기사가 났었는데 최준희 양은 자신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 정옥순 씨 외할머니는 준희 양에 대한 양육권, 법률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탈을 요구한 거고요. 이날 열린 심리에서 양측은 자신의 주장, 자신들이 바라는 점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쪼록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심스러워요, 가족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 얘기인데요. 안면 인식 장애를 앓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장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고 답답한 어떤 그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사람을 인식 못하는 거죠. 잘 몰라보는 거죠.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도 지나가다가 또 길에서 만나면 잘 못 알아보는 굉장히 오해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데 사실은 뭐 어떤 장소나 사물의 인식을 또 못하는 장애와 함께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사람만 또 못 알아보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양희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심리적 요인보다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뇌 손상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이 밝혔습니다. 내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지금 뭐 함께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영자 씨와도 친하게 지내지만 이영자 씨가 만약에 사극에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오면 나는 못 알아본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뀌고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나는 잘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배 중에 한 후배는 본인한테 한 11번 정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후배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신화의 김동완 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밝혔었죠. 우리가 이제 양희은 씨의 성대모사 중에 많이 하는 게 너 이름이 뭐니? 이걸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딱 이렇게 막 밝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생각보다는 안면 인식 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네요. 오정세 씨, 조미령 씨. 오정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도 자신의 핸드폰에 기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이름과 얼굴을 따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런데 좀 안면 인식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진 것은 동료 배우와 함께한 아기 사진을 보면서 내 아들이랑 참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맞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죠. 그래서 좀 웃픈 이야기가 있었고 조미령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인사를 안 한다고.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서 인사를 안 한 건데 알고 보니 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을 10번 이상은 봐야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 중에도 또 안면 인식 장애를 앓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브래드 피트. 그래요? 브래드 피트가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심하다고 본인이 이제 한 미국 남성 잡지에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아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하고. 거기다 이제 스타들, 대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인식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야, 자기가 스타니까 날 무시하나? 엄청난 스타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심지어는 우리 어디서 만났나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묻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불쾌 해가지고 본인이 집에 요즘에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오해를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집에 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최근에는 또 안면 인식 장애 검사를 이제 받아서 좀 그런 어떤 치료를 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올 텐데요. 음악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노래. 이 노래 다들 아실 텐데요. 카스바이. 카스바의 여인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희상 씨가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끝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수 윤희상 씨가 지난 19일 밤이죠. 향년 62세로 별세했습니다. 네네.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지게 됐는데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의료진은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유족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윤희상 씨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데뷔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시절에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정말 밀어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마지막 어떤 자금이죠. 돈을 받아서 이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금가락지까지 빼주면서 이거 비상금으로 써라. 그래서 이제 생전에 윤희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가락지만 봐도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또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서울 올라와서 이제 너무 그 서울의 밤 문화가 좋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다니고 전전긍긍 하다가 돈 다 잃고 또 뒷골목을 다니다가 또 이렇게 다쳐가지고 싸움 붙어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친한 그 가수 박건 씨를 통해서 작곡가를 통해서 받은 노래가 칠갑산. 칠갑산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군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어떤 한이 서려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삶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밤낮으로 노래 연습하고 하다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제 뜬 거는 2000년도에 이제 카스바의 연인으로 트로트계에서 굉장히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된 거죠. 어쨌거나 그때 어머니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윤희상이라는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휠체어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삶의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에 이제 공연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오랜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경추 5번, 6번이 골절이 돼서 척수가 손상되고 전신 마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때문에 4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고 1년간의 재활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그때 재활하던 장면을 좀 그렇습니다. 재활 과정 그 도중에도 희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게 된다. 삶의 의지를 붙들어갈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었다라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자, 가수 윤희상 씨의 소식까지 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4가지 소식 정도를 전해드렸는데 다 좀 우울한 소식이었네요. 조금 어두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연예가에도 앞으로는 좀 밝은 소식들,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먹거리 트렌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는 특별한 먹거리도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맛보는 동남아 전통 요리와 어육을 구워 만든 담백한 간식까지.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부는 서울의 한 한강공원. 시원한 날씨에 한강을 찾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특히 한강의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볍게 맥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요즘 음주 문화의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편의점에는 간단한 안주거리를 고르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이런 게 좀 편리하게 맥주 안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사서 이제 편하게 친구들하고 맥주 먹으러 왔습니다. 바삭하고 좀 기름기 없고 이런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주 쪽을 좀 많이 먹고. 맥주와 함께 한강의 소소한 낭만을 즐기는 시간. 그런데 이때 유독 모든 이들의 손길을 독차지한 간식이 눈에 띄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사랑받는 영양 간식, 어육을 구워 만든 스낵입니다. 기름기를 쫙 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고소한 맛이 좀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묻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간편하고. 바삭바삭한 식감도 좋고 어육으로 만들어서 맛있어요. 기름기를 쏙 뺀 담백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맥주 애호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어육 스낵. 그 맛의 비결을 찾아 어육 스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안주로 간식으로 두루 사랑받는 어육 스낵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그 생선 살을 가지고 몇 가지 조미를 해서 반죽하고 숙성시켜서 다시 건조해서 나온 상품을 저희가 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어육 함유량으로 맛의 경쟁력을 높였다는데요. 어육 순액에는 약 83% 이상의 생선살이 들어갑니다. 높은 어육 함유량의 든든함은 물론 남녀노소 먹기 좋은 한 입 크기로 만들어 어디서든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위해 기름에 튀기지 않고 특수 오븐에 구워내고 있었는데요. 불로 굽는 방식이 아니고 전기로 인해서 약 130도 정도에서 구워지는 방식으로 나온 어육 스낵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서 구워낸 어육 스낵.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질 걱정 없이 고소하고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과 식감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 이게 되면은 당장은 맛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상품이 바삭함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산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튀김보다는 굽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업계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어육 스낵을 만들어낸 중소기업. 구운 어육 스낵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다양한 건어포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육 스낵에서 끝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최대한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신선한 제품 원료를 가지고 위생적으로 깨끗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 서울의 한 식당. 가만 보니 테이블 가득한 음식들마저도 조금은 생소한 느낌인데요. 어떤 음식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분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짜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요. 여기 상추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분짜? 짜조? 그 이름을 듣고 나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베트남식 튀김 같은 거, 만두 같은 건데요. 짜조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고기랑 야채랑 들어있고 베트남에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 음식하고 진짜 거의 비슷하고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베트남 요리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가보는데요. 베트남 음식의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분주한 주방. 이곳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공수한 식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지에 가장 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일 좋은 게 뭐 다른 첨가물, 인공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로만 쓰고 있어서 베트남의 식탁을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해낸 특급 비법. 쌀국수와 라이스 페이퍼는 물론 요리에 들어가는 각종 소스들까지 모두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한 식품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 식자재들이 많이 좋은 게 많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지에서 들어오는 식자재 이용해서 현지 분들하고 같이 현지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의 식품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직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찾았는데요. 월남쌈, 쌀국수, 그다음에 코코넛 관련 제품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남아 지역의 현지 식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이 지난 이맘때쯤이면 동남아 여행지에서 맛본 음식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 코코넛 워터 새로 들어왔으니까 네. 이거 오늘 바로 내보내고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 내일 새로 들어온 컨테이너를 그대로 또 다시 내보내야 되는. 보다 좋은 동남아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잘 찢어지거나 잘 안 붙으면은 이제 좀 원활성 드시기 어려우시니까는 잘 찢지 않고 잘 붙는 라이스페이퍼를 개발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폭넓게 다루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동남아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제품들, 뭐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 국가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꾸준하게 한국 소비자들께 소개해드릴 목적입니다. 화려한 향과 맛으로 사랑받는 동남아 요리. 현지 식품들을 안전하게 공수해온 덕에 한국에서도 동남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의 맛과 문화가 담긴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
또 다른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 처음 겪어보고 태국 가서 먹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그런 쌀국수 맛을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음식을 여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색다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그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중소기업의 저력을 만나볼 텐데요. 꾸준히 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력을 만나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주말 여행지를 고민하신 분들께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생태 관광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집에만 있을 수 없겠죠?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죠. 예쁜 하늘, 예쁜 코스모스, 선선한 바람까지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생태 여행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여행은 드러나 봤나 생태 관광. 생태 관광은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자연의 소중함까지 느끼는 여행인데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바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대부도에 속하는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탄도인데요. 근데 이곳에 아주 신비하다부터 신기한 광경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좀 갈라지는 거, 바닷길 갈라지는 거.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 열리면 저기 끝에 등대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배 타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고 열린다?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주민들. 그런데 정말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기죠? 우와! 진짜 바다 한 가운데요, 길이 있어요. 하루 2번 썰물 때만 볼 수 있는 탄도 바닷길인데요. 무려 8m 남짓한 바닷물이 빠지면서 길이 생기는 놀라운 현상. 물이 빠지면 가능한 빅재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갯벌 체험. 원래 이렇게 푹푹 빠지고 또 만져야지 생태 체험이잖아요. 좋은데? 재밌는데? 정말 생태계를 몸으로 느끼네요. 카메라 보고 인사해줘. 나도 반갑다. 길을 따라 걸으면 또 다른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누에섬이잖아요. 물 빠져서 들어가면 제가 누에섬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전망대를 보면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물때 맞춰서 온 거예요, 아침에. 저 외로워 보이는 무인도와 동고동락하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놀라운 경치가 펼쳐진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와, 마치 한 장의 그림 같은 풍경. 드디어 제가 자연의 신비를 걸어와서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시려면 물때를 꼭 확인하세요. 이어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리포터 망둥어 잡이의 도전! 트랙터 탑승 대기실. 트랙터를 타고 가야 잡을 수 있대요. 선생님, 실례지만요, 요거 트랙터 타면 망둥어 잡으러 가는 거 맞아요? 여기 대기실 대기했다가 망둥어 잡으러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근데 요건 뭐예요? 요거 전통 대나무 낚시예요. 요걸로 망둥어를 잡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체험객들이 많죠? 어떻게 오실 거예요? 생태 마을이라고 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애들 눈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생태 관광은 자연 경관을 즐기고 마을에 사는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힘이 되는 일석이조 관광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삶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먹는 즐거움. 전통 방식 그대로 대나무로 하는 가벼운 낚시. 근데 입질이 안 오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리포터만 빼고 모두들 잘 잡는 망둥어.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이 가장 굵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에 도움이 돼요? 예, 도움이 되죠. 어떤 도움이? 예, 저희 체험을 자체해서
이 모든 경비를 제한 나머지 동비가 저기 주민들한테 배당금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약간 오, 드디어 잡았네요. 제가 드디어 망둥어를 잡았어요. 작은데? 무슨 소리예요, 진짜? 완전 크죠? 얼굴 다 가려지죠? 회 따서 먹을 거예요. 가자, 동거야.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온다는 가을 전어가 있다면 그보다 더 맛있다는 이 망둥어. 구워 먹는 맛이 일품인데요. 마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숯불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동계 이름 노가리. 야, 그 맛이야 비교가 될 겁니다.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오는데 맛은 어때요?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만 한 것도 안 나는데 맛있다. 딱 술안주인데. 우와, 되게 달달한 냄새 났거든요. 포도 냄새 났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 같아요. 포도를 씻지도 않고 바로 먹네요. 포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요건 요 포도를 오늘요 가위하고 봉투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농가에 직접 따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 지역은 포도 재배를 많이 해서 해마다 축제까지 열리는데요. 수확 시기에는 이렇게 직접 따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내 몸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쌓고 놀이동산에서 있는 것보다 애들이 더 짜증 안 내고 즐거워해요. 생태관광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얼른 날씨 좋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한 곳 한 곳 돌아다녀 보세요. 좋다. 힐링이 필요한가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마음을 정화하고 체험을 통해 색다른 경험까지 할 수 있는 생태관광. 이번 주 바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기술력 하나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결, 지금 굿모닝에서 알아봅니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찾아간 경기도 안성. 무더위가 가시고 초가을이 다가왔는데 파릇파릇한 작물들이 가득한 이곳. 천리 같기도 하고 부추 같기도 하고 말이죠. 궁금증만 커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체 이 작물의 정체가 뭐죠? 보리를 한 6 내지 7일 정도 그 싹을 태운 그 새싹 보리라는 것입니다. 보리의 싹을 키운 보리 새싹.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보리는 발화하면서 겉보리를 뚫고 나올 때 몸에 좋은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발생한다는데요. 이 보리 종자는 곡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파종을 해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곡물이 식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보리 새싹. 6, 7일 정도 자란 보리 새싹의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보리 새싹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보리 새싹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권성윤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하루 30분 운동을 한다는 그녀. 운동 후엔 보리 새싹을 챙겨 먹는다는데, 아니 근데 이건 뭐죠? 이게 보리새싹 분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아서 이걸 먹고 나서는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굉장히 맑아져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식습관으로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권성윤 주부.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리 새싹 분말을 우유에 타서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다는데요. 지인이 소개해줘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요.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으니까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변비도 없어지고. 보리 새싹에는 특히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답니다. 이러한 보리 새싹의 각종 영양 성분을 주목해 연구 개발했다는 이곳. 연매출 3억 원을 올리는 성과를 얻었다는데. 천연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서 물로만 재배를 이용하고 LE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성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체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IT LED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품질을 향상시켜준다는데 1년 동안 무려 1270톤의 보리 새싹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재배 방식은 특허까지 획득! 무농약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해 영양 성분을 가득 머금은 이곳의 보리 새싹. 먹기 좋게 가공되기 전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데?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50도씨 이하에서 저온 건조시키는 건조장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양소 파괴가 되지 않고 건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보리 새싹은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변신한다는데요. 보리 새싹 분말과 환, 차 등으로 먹기 좋게 가공된답니다. 요새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돼 있고 대기까지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또 다른 중소기업을 찾아간 제작진.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수장, 김학중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은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포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의 포장 용기를 만들어왔다는 김학중 대표. 이건 뭘 담을 포장 용기네요? 네, 지금 이거는 화과자 담는 용기입니다. 포장은 제품의 얼굴이 아니던가. 특히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경우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20여 년의 세월 동안 만든 플라스틱 포장 용기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랍니다. 1000가지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이 지금 1000가지 이상 되니까. 그렇다면 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궁금한데요.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요? 네, 지금 대략 한 10억 정도. 연 매출이 무려 10억 원? 플라스틱 포장 용기로 억대 매출이라니. 우와, 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전부 다 이 플라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금형이었는데 한 치의 오차 없는 초정밀 설계부터 모델링까지 대표가 직접 작업한다는 것. 네, 전에는 금형 공장에서 금형을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직접 함으로써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보기 좋게 포장된 제품은 가치가 더 높아 보이기 마련. 완벽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불량품을 최소화하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 압공과 진공 등의 진보된 플라스틱 성형 기술로 품질 좋은 제품만을 만들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포부는 어떨까요? 앞으로 저희 회사는 기술 혁신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좋은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그날까지 굿모닝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우는 게 남는 거죠. 이번에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지식 정보 전달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만나게 될 굿모닝 연상 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우리 언어 속 한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려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자를 외울 수 있는 법을 시청자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보며 그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송으로 만나는 영상을 통해 관련 한자를 연상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 만나볼까요?
만두네요. 만두구나. 네, 진짜 옆에 혼자 있어요. 뚜이 진짜 혼자 있네요. 음악 감독님이 또 오늘 또 네. 뚜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 영상에서는 어떤 한자가 떠오르시나요?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의 등장으로 홀로 된 상황을 표현하는 한자가 적합할 텐데요. 여기서 잠깐 홀로 있는 뚜이를 보며 연상되는 한자는? 그렇죠. 고독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고독. 외로울 고, 홀로 독. 고독은 외로울고와 홀로독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주변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롭다는 뜻을 품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자 또한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완성되는 우리 한글처럼 한자와 한자가 합쳐져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독의 고 같은 경우도 아들자와 오이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로울 고, 아버지를 여인 의지할 곳 없는 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한자 외로울 고. 독 같은 경우도 개사슴독병과 나라 이름 촉으로 이루어져 홀로 독, 개를 한 마리씩 떼어 놓았다는 데서 유래한 한자 홀로 독. 두 번째 연상 공부법. 부수가 같은 한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만들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고독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들자와 오이과로 이루어져 있는 고는 아들자가 부수입니다. 이 아들자 부수를 쓰는 다른 한자를 더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활용하면 오랫동안 한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마을에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짧게 만든 이야기 속에 아들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가 무려 5가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엮어서 외워야 하는지 연상공부법, 이제는 대략 감이 잡히시죠? 오늘 배운 한자 외로울 고, 홀로 독, 아들 자, 있을 존, 부지런할 자, 효도 효, 힘쓸 자. 상황을 통해 연상해보는 한자부터 이야기를 통해 여러 한자를 배우는 연상기법까지 오늘 첫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밌게 한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행사가 아주 풍성한데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경기 광주시 주최로 남한산성 문화제가 열립니다.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서는 전통 과거 시험, 도자기 빚기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고요. 줄타기와 대동굿 공연, 가수 서영은, 부활 등이 참여하는 콘서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광주 남한산성에서 위대한 역사의 숨결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다음 달 23일까지 금산 엑스포 광장에서 열립니다.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32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인삼 수확, 홍삼 조격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댄스 페스티벌 콘서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또 행사장에 설치된 8개 전시관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제 렛츠런 파크 서울에서는 한국 마사회 임직원과 과천 지역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이 경마주로를 함께 달리는 사랑의 기부 달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과천 지역과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운동화 100컬레씩을 증정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9월 22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금 같은 이 가을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